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숨은 핵심, 변수를 짚어드릴게요. 유가예요. 많은 분들이 유가는 비트코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유가는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예요. 이번 주 이란 종전으로 유가가 급락했어요. 그런데 주 후반 협상 일정이 흔들렸어요. 제네바 협상이 취소됐어요. 중동 리스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어요. 오늘 유가와 비트코인의 관계를 완전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유가가 비트코인을 움직이는지 설명할게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유가에서 시작해요. 유가가 오르면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요. 에너지는 모든 물가의 기초예요. 운송비, 생산비가 다 올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요.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요, 연준이 금리를 못 내려요. 오히려 올려야 해요. 금리가 높으면요,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눌려요. 반대로 유가가 내려가면요,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여유가 생겨요. 비트코인의 호재예요. 그래서 유가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이 아니에요. 로이터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주식시장도 이번 주 내내 유가를 단순한 에너지 가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로를 바꾸는 변수로 봤어요. 유가가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통해 비트코인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번 주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리할게요. 큰 폭으로 급락했어요. 미국과 이란 평화 합의 기대감 때문이에요. 지난 14일 이란 종전 합의가 나왔어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소식이 나왔어요. 유가가 4% 이상 급락했어요. 왜 급락했냐면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통로예요. 이란이 봉쇄하면 유가가 급등해요. 그런데 개방되면 원유 공급이 체계돼요. 유가가 내려가요. 18일 협정 서명 때도 유가가 또 내렸어요. 이란 종전이 유가를 끌어내린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에는 좋은 신호예요. 유가가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 후반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네바 협상이 취소됐어요. 로이터가 보도했어요. 미국과 이란 평화회담이 제네바에서 취소됐어요. 지속적인 휴전 전망에 먹구름이 들이왔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원래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식이 예정됐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17일 베르사유궁에서 전격 서명하면서 서명식이 생략됐어요. 처음엔 이게 호르무즈 조기 개방을 위한 좋은 신호로 해석됐어요. 그런데 다른 시각도 나왔어요. 제네바 협상이 취소된 게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거예요. 대면 협상이 무산되면서요, 후속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해진 거예요. 특히 60일 핵협상이 남아있어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중동 리스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번 주 유가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로이터가 핵심을 짚었어요. 유가는 급락 자체보다도 중동 리스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나가 더 중요해졌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유가가 내려간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지속될지가 관건이에요. 만약 중동 리스크가 다시 살아나면요, 유가가 다시 올라가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가 사라져요. 비트코인에 다시 부담이에요. 중동 리스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경로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60일 핵협상 결렬이에요. 종전은 됐지만 핵협상이 남았어요. 이게 틀어지면 긴장이 재발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변수예요. 이스라엘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막판에 레바논을 공습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하면 협정이 흔들려요. 세 번째, 호르무즈 통행료 분쟁이에요. 트럼프는 통행료 없는 개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란은 통행료 징수권을 주장해요. 이 분쟁이 재발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유가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위험이에요. 이 유가 상황이 비트코인에 주는 의미를 정리할게요. 긍정적 측면이에요. 이번 주 유가가 급락했어요. 이게 지속되면요, 다음 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질 수 있어요. 5월 CPI 헤드라인 4.2%의 주범이 에너지였어요. 유가가 내려가면 6월 CPI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매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부담도 완화될 수 있어요. 부정적 측면이에요. 제네바 협상 취소로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중동 리스크가 다시 살아나면요, 유가가 다시 올라가요. 이 시나리오면 비트코인의 부담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상황과 연결하면요, 이번 주 매파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비트코인이 약세였어요. 유가 하락이 유일한 완충 요인이에요. 그런데 그 유가 하락이 지속될지가 불확실해진 거예요. 만약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요, 매파 부담을 완충하면서 비트코인이 버틸 수 있어요. 만약 중동 리스크가 재발하면요, 유가가 다시 오르고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할 수 있어요. 유가가 비트코인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글로벌 매크로 분석을 기억하시나요? 4가지 거시 변수를 말씀드렸어요. 금리 인하 기대 후퇴예요. 달러 강세예요. 엔화 약세예요. 유럽 물가 재경계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의 뿌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어요. 특히 이란 전쟁 유가였어요. 오늘 유가 분석이 그것과 정확히 연결돼요. 유가가 내려가면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요. 네 가지 거시 부담이 다 풀려요. 비트코인의 호재예요. 유가가 다시 오르면요. 인플레이션이 최점화돼요. 네 가지 거시 부담이 강해져요. 비트코인의 악재예요. 즉 유가 하나가 글로벌 매크로 전체를 좌우해요. 그래서 유가가 가장 중요한 단일 변수인 거예요. 이번 주 유가가 급락한 건 좋은데요. 제네바 협상 취소로 지속성이 불확실해졌어요. 이게 다음 주 핵심 관전 포인트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유가 방향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유가가 계속 내려가는지예요. 아니면 다시 오르는지예요. 유가가 안정적으로 내려가면 비트코인의 긍정이에요. 두 번째 60일 핵협상이에요. 핵협상이 순조롭게 시작되는지예요. 협상이 잘 되면 유가 안정이에요. 세 번째 이스라엘 동향이에요. 이스라엘이 추가 공습을 하는지예요. 공습이 없으면 협정이 유지돼요. 네 번째 호르무즈 통행료 분쟁이에요.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이 재발하는지예요. 다섯 번째 다음 CPI예요. 유가 하락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는지예요. 6월 CPI가 낮아지면 매파 부담이 완화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은 매파 연방공개, 시장위원회로 눌려 있어요. 유가 하락이 유일한 탈출구예요. 그런데 그 유가 하락이 지속될지가 중동 리스크에 달려 있어요. 중동이 안정되면 유가가 계속 내려가고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어요. 중동이 다시 불안해지면 유가가 오르고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할 수 있어요. 유가를 가장주에 깊게 봐야 하는 이유예요. 오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이번 주 이란 종전 기대로 유가가 4% 이상 급락했지만 주 후반 제네바 협상이 취소되면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졌고 유가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통해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라서 유가 하락의 지속 여부가 매파 부담에 눌린 비트코인의 탈출구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유가가 비트코인의 운명을 쥐고 있어요. 중동 리스크 재점화 여부를 주목하세요. 이코노 웨이브가 유가와 중동 변수를 계속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